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한번 짚어보려 해요. 자, 뉴스와 주식의 연관성,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경제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이해를 하자. 일단 악재뉴스는요,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악재뉴스는 주식 보유자의 심리를 흔들어서 투매 구간을 만들고, 호재뉴스는 주식 보유자의 환상을 만들어서 과열 구간을 만듭니다. 자, 이거 주식 보유자가 아니고 주식 보유 예정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주식 보유 예정자의 환상을 만들어서 과열 구간을 만들고, 새로 이 시점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열 구간에 개미들이 99.9%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 과열 구간에 개미들이 보통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은 거의 확률적으로 이기기보다, 일단 단기 매매를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과열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좋은 종목의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손절과 손절과 수익을 이제 반복하면서 손절을 잡아두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을 분석을 해서 일단 기업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자잘한 이제 뭐 장중 움직임이라든가 뭐 며칠 새의 움직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비중 관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하락과 상승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굉장히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악재뉴스가 발표가 되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그건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재뉴스가 발표가 되고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재뉴스에 사서 이제 호재뉴스에 파는 이 반복만 한다 그래도 주식 투자로는 거의 잃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산업에는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이 다 들어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양파값이 작년 올해 이렇게 오르기 전에 한 3년 4년 동안 양파값이 계속 안 좋고 힘들었던 시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바닥을 그렇게 기게 되냐면 3년 4년이 지속적으로 안 좋게 되면 사람들이 두 번째 농사 지을 때, 야, 1년에 수확을 한 번씩 하는 게 농사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농사 지을 때 3년 이상은 이제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파 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공급이 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모자라게 되고, 당연히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 원칙이고,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가 거의 70%예요. 그런데 직업군을 살펴보면 대졸자가 필요한 직업군은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 30%, 나머지 30%는 어디 가겠어요? 자, 공급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해봐야 의미가 없다. 자, 여기에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뭐 토익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펙들도 이제 점점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들도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가속화될 것 같아요. 굳이 대학, 대졸자, 그리고 기업들에서 이런 전문 인력이 이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것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이 앞으로 중점을 이룰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 그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대학을 보낸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그 대학만을 위한 그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수요가 많으면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경쟁 심화를 불러오게 되죠. 수요가 많게 되면 공급을 했던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수요는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공급이 많으면 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 증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공급이 많으면 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제조업에서 치킨 게임. 태양광 같은 경우를 살펴봅시다. 태양광 같은 경우. 자, 이게 화랑이 왔어요. 야,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보급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진출하는 기업이 많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정리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다. 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 자, 석유라든가 매립자원을 계속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은 더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자, 이제 공급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 상승한다. 자,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유나 매립자원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석유는 이제 매립자원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가 줄어가는 측면이에요. 왜? 신재생 에너지가 그 부분을 대체하고 메워가고 있으니까.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 업황에는 투자를 하는데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그 뉴스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뉴스 내용만 보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무시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뉴스는 결과론적인 뉴스예요. 결과가 딱 나온 거잖아요. 실적을 지금 돈을 이만큼 벌었다. 또 돈을 이만큼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 손실을 봤다 하는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는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막상 딱 까보니까 3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어닝 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어닝 쇼크가 아니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미미합니다. 왜냐면은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변수나 예상하지 못한 앞으로의 어두운 전망에 대한 악재 뉴스는 당장 주가에 반영이 돼서 투매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장 어제, 금요일날 어제 자,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사드, 중국 보복.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드 문제라든가 중국에 대한 보복 문제는 과거부터 예상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좀 지수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기업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영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매도가 가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투매 구간이 일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지금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적이 쓸만한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서 급락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매수 기회가 되고요. 사드 철회나 이제 사드 재검토 등의 뉴스가 나오면 또 폭등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에 이런 호재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 같은 부분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맹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투자 판단으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제 투매로 인한 하락은 되돌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검증이 돼 있어요. 자, 일단 살펴볼게요.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좀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가 터지면서 투매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이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우리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당장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되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하락폭을 메우게 되면 이런 게 항상 투자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되돌린다 그래서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다시 그 자리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쯤 돼서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은 해소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미미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스는 항상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에 이제 격언이 있어요. 자, 주식은 6개월 선행한다. 윤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주식은 이제 6개월 선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가격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투매 구간이라든가 과열 구간은 항상 심리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가격 등락폭이 생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이미 하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과거가 되면서 그때 그 상황에는 또 이제 6개월 후를 예측을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미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오늘 500원을 벌었다 그래도 이게 6개월 후에 1000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는 빠집니다. 자, 지금 1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도 반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1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도 6개월 후에 3000원을 벌 거라 예상되면 주가는 오르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이제 실적이 3,000원을 벌 것 같았는데 실적이 그 근처에 나오게 되면 이미 이제 그 전에 상승폭과 하락폭을 생각을 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3,000원 벌 것 같았는데 5,000원을 벌었어. 그렇다 그러면 성장성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가는 더 튀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과 추가 하락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어닝 쇼크의 경우는 이 반대겠죠.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예상치라는 건 결국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항상 불확실하다.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농심 신라면, 앞으로 3년은 잘 팔릴 거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3년은 보유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3년은 돈을 벌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투자에 입혀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움직임에 내가 대응을 하는데 상승과 하락,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는 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판단을 하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예,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보유를 한다 그래도 그냥 트레이딩 없이 보유를 한다 그러면 종목 선정에 더 신중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또 다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은 함께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짚어보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키워갈 필요성이 있다. 자, 오늘 이제 뉴스와 주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의 경제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